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당국의 청렴한 해침 DKBS에서 보내드리는 9월 1일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9월 1일 목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2022년 한중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LG U+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11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포항시장학회 2022년도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당국대학교 포털 사용자 배경 이미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2년) 한중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9일 자정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과 중국 학생입니다. 활동 내용은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이 함께 팀을 꾸려 한중청년 간 우호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보고서 작성 및 발표입니다. 접수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LG U+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11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9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을 보유한 국내외 대학 재학생, 교학생, 유학생 누구나입니다. 활동 내용은 LG U+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컨텐츠 기획 및 제작입니다. 접수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LG U+ 포스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포항시장학회 2022년도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총 370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포항에 주문 등록이 돼 있으며 올해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를 받은 학생입니다. 응모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당국대학교 포털 사용자 배경 이미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6명이며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3일입니다. 지원 대상은 본교 재학생 누구나입니다. 공모 분야는 당국대학교 포털에 사용 가능한 이미지이며 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촬영한 이미지, 당국대학교 캐릭터를 활용한 이미지 등입니다. 응모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제44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제작기획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이며 22학번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9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천안 DKBS SNS로 문의하시거나 학생회관 207-1호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와 로고송 듣고 오싹하고 기묘한 미스터리 사건을 소개하는 코너 미스터 미스터리로 돌아올게요. 또 모르지 내 마음이
전 날씨처럼 바뀔지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정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미스터 미스터리. 이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바로 미스터리라고 부르죠. 오싹하고 신비로운 미스터리의 세계, 그 속을 저 미스터 미스터리와 함께 탐험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 1일 미스터 미스터리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사건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시점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의 다섯 어린이가 뒷산에 간다며 집을 나섰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짐작해 가시나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성서초등학생 실종 사건입니다. 이날은 임시공휴일이었어요. 학교에 가지 않았던 아이들은 아파트 뒷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산을 오르기 전 마을 주민들과 학교 친구들이 그들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5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실종됐다는 사실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라진 소년들을 주제로 한 영화와 노래가 제작되고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대구 개구리 친구 찾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죠.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체들도 이 소년들을 찾기 위해 전단을 뿌리거나 담배갑, 공중전화 카드 등의 실종된 어린이의 사진을 인쇄했어요. You're my queen of punk. You're the best of funk. You're turning. 방송 3사에서 이 사건을 심층 분석해 방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아이들의 흔적은 오랫동안 찾을 수 없었답니다. 화제성이 높았던 만큼 이에 대한 허위 제보와 장난이 빗발쳤죠. 사건 발생 5년 후인 1996년 범죄심리 전문가 김가원 씨의 강력한 주장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종식 군의 집을 파헤쳤지만 허탕이었어요. 다섯 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실종되고도 몇 년간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자 세간에는 각종 낭설이 떠돌기도 했죠. 외계인에게 납치가 되었다거나 북한 공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괴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특히 허위 제보로 인해 실종 소년들이 불치병인 한센병 치료를 위해 납치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2002년 아이들이 도롱뇽아를 찾기 위해 향했던 와룡산 중턱에서 아이들의 유골과 신발 5켤레가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1년 후 도토리를 줍기 위해 낙엽을 뒤지던 최 씨의 제보 덕분이었죠. 경찰은 유골들이 한데 엉켜 있었고 구덩이를 판 흔적이 없는 점으로 밀어 어린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Sleep till noon, and you say rehab's for quitters and for shitters. Amy, my Amy, don't blame me for falling in love. 하지만 당시 부검을 맡았던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아이들이 타살됐다고 결론 내렸어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과 타살, 경찰과 법의학팀의 이러한 의견차를 두고 유골 발견 당시 경찰의 대응이 되려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보존이 중요한데도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곡괭이와 삽으로 현장을 훼손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죠. 경찰은 조난에 의한 탈진과 저체온증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지만 와룡산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장소였어요. 또 큰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학년의 아이들 5명이 모두 길을 잃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또한 유골 발견 이후 새로운 의문점과 가설이 제기됐어요. 한 유골이 입고 있던 옷의 팔 부분은 묶여있고 바지는 단단히 매듭지어진 채로 발견돼 이를 누군가 강제로 묶었을 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팔은 빠진 채 옷만 느슨히 묶여 있었고 이는 창란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단단히 매듭까지 지어진 채 발견된 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Easier to hide what I've tried, and I tried so many times to ease your mind. How can you talk about all the memories? 유골 부검 결과 한 명의 두개골에서는 동전만한 구멍이 2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개골 목 왼쪽 위는 찢어진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 결과는 개구리 소년들이 타살됐다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어요. 하지만 이 역시 경찰은 부패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수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Life is a gift I want to share with someone anywhere, with someone everywhere, with anyone but you. I put my heart where it belongs. I've done it on my own. 그리고 유골 발견 현장에서는 탄도와 실탄 등이 함께 나왔어요. 실제 지난 1994년 말까지 유골 발견 현장과 가까운 곳에 군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총에 맞아 사망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죠. 하지만 아이들이 실종된 날은 임시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사격 훈련은 없었고, 따라서 이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되는 듯 싶었습니다. I have to let you down. 하지만 군에서 장부상 탄환 수령을 맞추기 위해 남은 탄환을 을미발사에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게다가 유골이 발견된 직후 당시 구두 닦기 한 씨는 남자 한 명이 구두를 닦으면서 군생활 당시 어린이 5명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말을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 제보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죠. 계속해서 수사는 이어졌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당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기 때문에 결국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죠. 2005년 말부터 유족들은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개정안은 이 사건의 시효 만료 전에 통과되지 못했어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어도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진전이 없자 결국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2015년 내사 종결됐어요. 그리고 다시 2019년 9월 민감룡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재수사하게 되며 반전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사건은 미궁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건이 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불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건의 내용만 들으면 개구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는 오보가 널리 퍼져 오해가 생긴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개구리 소년으로 불려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여겨지곤 하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31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실종된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구 와룡산에서는 매해 추모제가 열립니다. 작년 대구시는 30주년을 맞아 추모제와 함께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고 어린이 안전을 염원하는 추모비를 세우기도 했죠. 오늘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어린 자식을 잃고 오랫동안 싸워왔을 유가족의 심정이 느껴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꼭 진범을 검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리 스타일스의 폴링 들으며 저 미스터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스터 미스터리 김재현이었습니다. Did you call her friend for a one night stand? And I was one of them, only one of them.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가연, 기술 고은심, 진행 김재현, 제작의 DKBS 였습니다.